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휴일이죠. 휴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부를 물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그 프롤로그에 있는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 책이 보면 볼수록 꽤 괜찮은 책이다. 요즘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오지만,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 지적을 하지만 나 이런 사람 싫어 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지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10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10가지. 그런데 이 10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 맞아, 걔가 좀 그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10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 10명 중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귀가 막힌 사람. 귀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남의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결국은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만나면 이런 사람 있죠.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 상대의 말에도 바로 반응이 나오죠. 왜?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내 스스로 이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립된 그런 기준이나 어떠한 잣대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은 조금 낫겠죠. 그런데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정말 말할 틈을 안 줘요.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괜히 좀 하고 나서도 왠지 뒤가 씁쓸하죠. 지금 어쩌면 이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왠지 뒤가 개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 하죠. 볼일 보고 밑 안 닦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영만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지는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있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그렇구나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 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귀가 막혀 있나요? 뚫려 있나요? 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면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인가요? 내내 연락 없어요.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딱 청첩장이 날아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애경사가 날아오고 또 본인이 뭔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연락이 오는 사람. 사실은 저도 이 말을 보면서 되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냈던 나의 엑스 언니 형부 1호가 있는데 작전동에 사시는데도 같은 인천에 살면서도 연락을 자주 못하고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왜? 또 이제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 보고 있는데 되게 미안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듣는데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대요. 가끔 전화가 온대요.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그런데 어떠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화해서 웬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봐도 다 그렇게 전화를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끔 안부를 물어주고 잘 지내는지 그러면서 중간에 애경사가 있을 때도 연락을 하면 그래 꼭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문득 애경사 있다고 딱 청첩장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올 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귀 막힌 사람.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우리가 나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나뿐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불편하면 다 싫은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신이 불편하면 못 견디고 그러나 상대의 불편함은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못하죠. 늘 자기만 옳은 사람이고 상대에 대한 부분은 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막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맞아요. 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덕분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상대방을 입장을 조금 고마움에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진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보다 늘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머리는 계산을 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관계.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뿐인 사람은 피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비슷해요. 지금 나뿐인 사람과 그 다음에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한다기보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네 번째죠. 자, 네 번째는 365일 과시형. 어떠세요? 365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정말 그 하다못해 자랑을 하다 자기 자랑이 안 되면 자기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하다못해 친구 자랑까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자랑만 하는 사람.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과시를 하고 자기 과시에 몰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때요? 무시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스스로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귀 막힌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죠. 상대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더 이랬어 라고 더 자랑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자신이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일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365일 과시형. 있었어요, 저도. 저희 조직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그분은 자기 자랑에 바쁘다 보니까 별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게 되고, 소문에 의하면 그분만 빼놓고 다른 다통방을 만들기도 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자기 자랑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 저도 자랑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365일 과시형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5번째 갑니다. 5번째. 자, 5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많은 문 중에서, 우리 문이 많죠. 그 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 어떠세요? 말문 막는 사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 말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딱 막아버리는 사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끔 말문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약간 독재형, 지시형, 명령형,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남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아는,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그죠? 말문을 막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권위적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틀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과 모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문 막는 사람, 귀 막힌 사람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말을 하면 적도 그만큼 없어진다고 작가는 표현을 하네요. 자, 말은 그리고 또 하나 타이밍도 중요하죠. 때에 맞춰서 말하는 것.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인지, 지금 내가 나설 때인지, 아니면 들어야 될 때인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6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6번째입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 옛날에 이랬지.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고 내가 이랬었고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노래도 있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잘 나간 적 없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잘 나간 적이 있죠. 그래서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래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경험에 아니면 힘들었던 경험에 매여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지금 여기에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결과물이 지금의 내 모습이고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 내 미래의 모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향하는 꼰대는 되지 말자. 이해되시죠? 자, 6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탄을 잃은 사람. 가끔 감정이 메말랐다는 표현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러는 부분들. 그래서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물음표를 던져야 질문을 해야.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오는 게 감탄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 맞아. 그죠? 그게 감탄이잖아요. 우리가 예쁜 꽃을 보면 와, 이쁘다 라는 표현하죠. 그런데 이뻐도 꽃이 폈는가 보다. 그냥 감정이 메마른 듯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죽은 나무는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지도 않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때요? 몸이 굳어져 버려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내가 감동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을 잃은 사람. 그래서 말을 해도 감탄이 없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면 되게 덤덤하잖아요.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와, 그랬어?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해주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더 신이 나잖아요.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리액션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훨씬 더 강의가 신나죠. 그래서 우리가 감탄을 잃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번째 들어갑니다. 8번째는요.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잡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지금 저의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기도 하지만 또 귀로 듣는 책을 읽기도 하죠. 들으면서요. 읽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책을 읽지는 않고 책을 잡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책 잡히나요? 실수가 잦은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아우,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응?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경우죠. 그래서 책을 잡히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신뢰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책 잡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에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는 것, 무지도 죄입니다. 그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죄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요즘은 그 평생학습의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저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도 어느 날 몇 년 전에 유튜브를 알고 나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틀면은 돈을 내지 않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인문학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배우고 싶은 거 단어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책을 잡히기가 쉽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잡히는 사람이 아닌 책을 늘 끼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책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셔서 함께하면 더 좋겠죠. 자, 9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단점만 지적하느라고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이죠. 체질로 보면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은요 되게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사상체질도 공부를 하는데 사상체질 중에 소음인이 좀 꼼꼼해서 늘 분석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꼼꼼함과 섬세함이 그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과 시너지를 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어쩌면 자기의 단점은요. 스스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그걸 지적하면 어때요? 나도 알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더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단점을 지적할 때도 사실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상대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서로 신뢰가 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점만 지적하면은 그건 잘난 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대에게 신뢰가 쌓여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상대를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그런데 가능하면 단점만 지적하느라고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0가지 중에 10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죠. 은혜를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다 잘나서 잘된 듯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구나 라는 생각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늘 고마움을 잃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저도 살면서 되게 고마운 사람 많죠. 고마운 친구도 있고요. 제가 대학 마지막 등록금 낼 때 국가장학금이 안 돼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친구가 와서 카드를 긁어줬던 친구. 그리고 늘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해주는 분들. 또 우리 아이들을 힘들 때 또 돌봐줬던 분들. 정말 돌아보면 고마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10가지 함께 나누어 봤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 혹시 또 내가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늘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고 또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방송을 하고 또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 반성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가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휴일이네요.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디서든 나는 이런 사람 꼭 만나고 싶어. 반대되는 사람이면 되겠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